안녕하세요. 대감학원 한광여고 영어 1타 경미쌤입니다. 자, 제가 영어 1타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번에 한 번 더 증명되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아이들이 100점, 90점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광여고 영어에 진심이고 그리고 한광여고 영어를 정말 잘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등급제 첫 스타트였죠. 어떤 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제 비율은요. 교과서가 5문항, 룩 부교재죠. 부교재가 11문항, 모의고사가 9문항 출제되었습니다. 기존처럼 한강여고는 항상 부교재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똑같이 네, 부교재가 비중이 가장 크게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달라진 점은 외부 지문이 없어졌어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외부 지문이 없어지면은 난이도를 어떻게 낼까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난이도는 네, 어려웠어요. 네, 외부 지문이 없었지만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서 네, 난이도는 중상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지문을 없애는 대신에 문제 전체의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헷갈리는 선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공부를 확실하게 한 친구들만 잘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분명 친구들 중에서 선지 2개, 3개가 헷갈렸던 친구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좀 대충 한 거예요. 확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 문제가 3문항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전까지는 주제를 거의 막 많이 낼 때는 9문항까지 냈었는데 이번에는 3문항밖에 출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기말고사 때는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전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도 모든 지문의 주제들은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법 변형을 좀 하셨더라고요. 1학년한테 문법 변형을 요구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암기식 문법 공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ed가 온다, ing가 온다 이렇게 외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법 실력 자체를 올리셔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아시겠죠? 기말고사 대비 전에 지금 문법 실력 자체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휘나 빈칸, 단어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단어 난이도도 꽤 높았어요. 기존 1학년들은요, 사실 그렇게 빈칸이나 어휘 단어 변형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 단어 변형도 전부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단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시험 점수가 박살났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5등급제로 넘어오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경미쌤 자료와 한광여고 실제 시험이 어떻게 적중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쌤은 주제를 정말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든 지문의 주제를 다 한글과 영어로 써줍니다. 그럼 여기서 도덕성, 또래와의 놀이를 키워드로 잡아줬었는데 도덕성, 친구들과 함께 놀며 네, 같은 말이죠. 네, 이렇게 적중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선생님이 주제에서 스포츠에서 루틴의 기능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줬었어요. 기능들 2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이제 학교 선생님은 루틴이라는 키워드 역시나 넣으셨고 평가와 조정이 수단이다. 우리 평가와 조정 이 2가지를 다 담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죠. 네,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걸 주제로 꼭 고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게 1번에 루틴이라는 소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4번에도 루틴이라는 소재가 들어가고요. 3번에 보시면 평가 조절. 지금 2번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냐면 루틴이라는 단어가 없죠. 네, 그래서 3번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비슷한 소재들을 여러 개 배치해서 헷갈리는 선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는요. 이것도 역시나 주제 문제였고요. parents, 부모님들 키워드로 잡아주는데 parents 키워드로 똑같이 등장했고요. healthy eating을 강조했었는데 역시나 healthy eating 똑같이 출제가 됐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생각보다 되게 깐깐하게 나왔고 솔직하게 말해서 고등학교 2학년보다 고등학교 1학년 어법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훨씬 더 난이도가 있었고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전부 다 적중된 거 보이시죠? 우리 안 가르쳐 준 거는 한 개도 없었고 정답이 2번이었는데요. 쌤이 하루 전에도 제발 얘들아 한 문장에 동사 하나 있는 거 꼭 확인해야 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 봤을 때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practicing을 동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어법 문제였는데요. 이 선택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똑같이 적중이 됐고요. 자, 요거 C를 변형하셨어요. 아까 어법 변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변형하셨냐면 아이들은요, should be encouraged. 우리 encourage가 원래는 동사였습니다. 원래 원문에선 동사였는데 학교 선생님이 분사구문으로 바꾸셨어요.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맞춰봐. 이렇게 변형을 하셨네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사 구문이고 생략된 주어가 ing, pp를 결정한다라는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encouraged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원래 encouraged였기 때문에 뭐 외운 친구들은 물론 맞출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기본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어휘 문제였는데요. 어휘 문제도 경미쌤이 하루 전에 연두색깔 형광펜으로 직전 어휘 다 체크해줬습니다. 이거 나올 것 같아? 라고 다 체크해줬는데 정확하게 나왔죠. 완전 똑같이 나와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으로 13번입니다. 자, 13번 빈칸 문제. 제가 빈칸은 못 맞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where by 다음에 빈칸으로 나올 거야 라고 쌤이 표시를 해놨죠. 역시나 where by 다음에 빈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네, 다만 변형이 됐어요. 원래 내용은 every system output, 모든 시스템의 아웃풋은 유용한 인풋이 된다. 다른 시스템에. 자, 요런 말이었는데 요거랑 같은 말인 3번으로 변형이 됐더라고요. What one system produce. 한 시스템이 생산한 것이 또 다른 시스템에 연료를 붓는다. 즉, 한 시스템에서 나온 게 또 다른 시스템에 인풋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고 아주 세련되게 잘 내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 공부는 하긴 했잖아.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는 안단 말이야. 그래서 1번으로 많이 가는 거지. 왜냐면 시스템이라는 단어만 보고 1번으로 가는 거죠. 2번도 시스템 있네, 아웃풋 있네,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2번으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빈칸 문제는요, 단어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 들어갈 내용을 아셔야 돼요. 내용을 알고 가장 똑같은 내용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빈칸 역시나 똑같이 적중했어요. 네, 여기 therefore 다음에 빈칸 추론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역시나 therefore 다음에 빈칸 추론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변형이었습니다. 원래 내용은 요거였는데 네, 지금 2번 내용으로 좀 변형이 됐죠. 네, 이렇게 변형을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변형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알아야겠죠. 변형되는 단어를 다 아셔야 되고 평소에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솔직하게 뭘로 변형할지는 어떤 단어로 어떤 표현으로 변형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단어 실력을 정말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변형돼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순서 문제였는데요. 순서 삽입도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 똑같이 적중된 거 보이시죠? 네, 완전 states differently on the other hand, this 완전 똑같은 포인트로 적중됐습니다. 다음으로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요약문을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단어를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문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이고 한광요고가 기존에는 뭐 2문제 정도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3문제나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어가 어려운 친구들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경미쌤이랑도 요약문 연습해봤습니다. 쌤이랑 요약문 연습하면서 excessive gesture이라는 표현을 네, 선생님이 요약문에 넣어봤는데 이번 이렇게 똑같이 excessive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에 reinforce 강화시키다 이것도 이제 넣어보는 연습을 했는데 똑같은 표현인 improve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요약문도 우리 적중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논술형입니다. 논술형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지문을 보고 이제 빈칸의 단어를 찾아서 쓰는 식으로 나왔어요. 우리 비슷한 문제 연습해봤죠? 네, 여기 똑같이 shrinking 채우는 연습을 해봤는데 shrinking 똑같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쌤이 이제 만들어 놓은 문제에 hormonal regulation. 자, 요것도 이제 등장했었는데 똑같이 hormonal regulation을 채우는 게 등장했네요. 자, 그 다음 논술형 마지막 건데 어순배열이 나왔어요. 쌤이 이 문장 찝어줬었죠? 쌤이 이렇게 스마일 그림 있는 건 서술형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같이 여러 번 연습했던 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잘 썼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 한강여고 1학년 시험지 분석을 마치고요. 이제는 기말고사를 위해 달려가셔야겠죠. 대감학원 경미 선생님과 함께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본기랑 단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말고사 때만 바짝 열심히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